암과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돈 안 들고 가장 쉬운 만성염증 관리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정보가 넘치는 시대에 믿고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옆집 약사입니다. 여러분, 염증이라고 하면 보통 뭐가 떠오르시나요? 상처가 빨갛게 붓고 열이 나고 고름이 생기고 아픈 상태를 떠올리실 겁니다. 그런데 사실 염증은 무조건 나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몸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방어 시스템인데요. 문제는 이런 급성 염증이 아니라 꺼지지 않는 염증인 만성 염증인데요. 급성 염증이 불이 났을 때 소방차가 출동해서 불을 끄는 과정이라면 만성 염증은 집안 어딘가에서 계속 타고 있는 잔불 같은 겁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혈관을 타고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혈관, 뇌, 심장, 간, 췌장, 관절까지 서서히 망가뜨릴 수 있는 것이죠. 더 심각한 건 급성 염증은 대부분 병명이 나와서 치료가 가능한데 만성 염증은 병원에 가도 특별한 병명이 없고 나이가 들어서 그래요. 스트레스 때문에 그래요. 이런 소리만 듣고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만병의 근원, 특히 암과 노화의 근본적인 원인인 만성염증을 한 방에 없앨 수 있는 좋은 음식과 이것만 끊어도 염증이 싹 없어지는 나쁜 음식, 그리고 도움이 되는 생활 습관과 병원에서 확인할 수 있는 만성염증 검사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만성염증은 왜 생길까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내장 지방입니다. 지방은 그냥 에너지 창고가 아닌데요. 특히 내장 지방은 염증 물질을 계속 뿜어내는 염증 공장처럼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배가 나오고 배가 나오지 않더라도 지방간이 있고 혈당이나 중성지방 수치가 올라가 있는 분들은 몸속에 만성염증이 같이 깔려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는 음식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하버드 영양학자 중에 한 명인 윌터 월렛 교수는 만성염증을 높이는 대표적인 음식으로 설탕 음료, 정제 탄수화물, 가공육을 반복적으로 지목해 왔는데요. 실제로 2020년 미국 심장학회지에 발표된 하버드 연구팀의 연구에 따르면 약 21만 명의 남녀를 32년간 추적한 결과 설탕 음료, 정제 탄수화물, 가공육이 많은 염증성 식단을 섭취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심혈관 질환의 발병률이 약 40% 가까이 높았고요. 특히나 관상동맥 질환의 위험은 46%, 뇌졸중의 위험은 28%가 더 높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 갑자기 모든 음식을 다 끊어야 할 것처럼 느껴지실 수가 있는데 절대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몸은 급격한 변화를 싫어하기 때문에 한 번에 다 바꾸기보다는 가장 영향이 큰 것부터 하나씩 줄여나가는 것이 훨씬 중요한데요. 만약 제가 딱 하나만 줄이라고 말씀드린다면 바로 콜라, 사이다, 달달한 커피, 에너지 음료, 과일 주스와 같은 과당 음료인데요. 이런 음료에 많이 들어있는 액상과당과 정제당이 마신 직후에 혈당을 빠르게 상승시키고 인슐린 분비를 급격하게 증가시키는데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되고 결국 복부비만과 내장 지방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액상과당은 주로 간에서 대사되기 때문에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설탕 음료는 끊었을 때의 효과가 가장 크고 실천하기도 비교적 쉬운데요. 햄이나 소세지를 완전히 끊는 것도 쉽지가 않고 밥이나 밀가루를 갑자기 끊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루에 한두 잔씩 마시던 달달한 음료를 물이나 탄산수, 무가당 차로 바꾸는 것은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으면서도 우리 몸에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만성염증을 줄이는 식사 패턴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이 바로 지중해식 식단인데요. 하버드 연구진은 물론이고 하버드 헬스, 메이오 클리닉, 미국 심장협회 같은 권위 있는 기관들도 공통적으로 지중해식 식단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특별한 슈퍼푸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올리브유, 등푸른 생선, 채소, 과일, 견과류, 콩류처럼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음식들이 중심인데요. 중요한 건 특정 음식 하나가 아니라 식사 패턴 자체입니다. 가공식품과 설탕은 줄이고 자연에 가까운 식품을 늘리는 것, 이것이 전 세계 영양학자들이 수십 년간 연구 끝에 내린 가장 일관된 결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색이 진한 채소와 과일에는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카로티노이드 같은
파이토케미컬이 풍부한데요. 이러한 성분들은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염증 반응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매일 생선을 먹고 채소와 견과류를 꾸준히 드시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저도 마음 먹고 한번 시작해 봤는데 평생을 육식 위주로 살아온 이 식습관을 바꾸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식사만으로 충분히 섭취하기 어려운 분들은 영양제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오메가3, 커큐민, 비타민 D 같은 영양소들이 만성염증 관리와 관련해서 가장 많이 연구가 된 성분들입니다. 생활 습관도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수면입니다. 잠은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니라 몸속 염증 물질과 노폐물을 정리하는 청소 시간입니다. 잠이 부족하게 되면 스트레스 호르몬 균형이 깨지고 면역 체계가 과활성화되면서 염증 반응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운동입니다. 운동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만성염증 관리에서 최근 가장 주목받는 운동 중에 하나가 바로 존투 운동입니다. 존투 운동은 숨은 조금 차지만 옆 사람과 대화는 가능한 정도의 강도를 말하는데요. 빠르게 걷기, 가벼운 조깅, 실내 자전거와 같은 운동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운동이 좋은 이유는 우리 몸이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존투 운동을 꾸준히 하면 내장 지방 감소에 도움이 될 수 있고 혈당과 인슐린 저항성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공복 시간입니다. 쉴 새 없이 먹는 생활 습관은 혈당과 인슐린을 자주 올리게 되고 이러한 환경은 염증과 대사 질환에 좋지 않습니다. 2016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한 요시노리 오스미 교수는 우리 몸의 세포 청소 시스템인 오토파지를 밝혀냈는데요. 우리가 공복 시간을 길게 가져가면 오토파지 시스템이 작동을 해서 손상된 단백질과 오래된 세포들을 정리하는데 이것이 노화와 만성염증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물론 며칠씩 굶을 필요는 없고요. 자기 전 3시간은 먹지 않기, 밤늦게 음료수 먹지 않기 정도만 실천해도 충분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만성염증에 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하는 검사가 HSCRP입니다. 보통 일반 CRP는 급성 감염이나 심한 염증에서 크게 올라가는 경우가 많고 일반 건강검진을 하면 보통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HSCRP는 더 낮은 수준의 염증을 민감하게 보는 검사이고 따로 추가를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HSCRP가 1 미만이면 낮은 위험, 1에서 3이면 중간 위험, 3이 넘어가면 높은 위험군으로 분류하는 기준이 많이 사용됩니다. 다만 이 수치가 높다고 어느 장기가 문제인지 바로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감기나 장염 같은 급성 질환이 있어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해석이 필요합니다. 한국인의 평균 기대 수명은 83세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런데 건강 수명은 약 72세 수준인데요. 즉 평균적으로 10년 이상은 질병이나 통증, 약물 복용과 함께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내용 꼭 실천하셔서 건강 수명은 늘리고 만성염증은 줄이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